2010년에는 저희가 이렇게 놀았습니다. 한 6, 70명이 모여가지고 우리말로 학문학의 모임 뒤풀이 막걸리, 소주, 맥주 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논 적이 있었고요. 2020년에는 코로나 블루입니다. 이렇게 살았고요. 현재는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구책을 구한 셈인데요. 이것 가지고는 사실 우리가 이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맛이 좀 느껴지질 않습니다. 어르신들 찾아뵙기도 좀 어렵고 친구들 만나기 어렵고 제자들 만나기 힘들고 뭐 학술 활동 어렵고 전반적으로 이게 지속된다면은 우리 다음에 큰 금이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크게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릴 이제 내용이 이제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라고 말했을 때 도대체 우리는 무슨 뜻일까요?가 오늘 물음이죠. 우리라는 게 도대체 이 낱말 뜻 자체를 설명하는 게 가능한가요? 이렇게 뭐 질문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이걸 풀이를 한 뒤에 그럼 이런 거 낱말 풀이 해가지고 도대체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어, 제가 뭐 한 가지 그냥 간단히 쓸 때를 묻는 것보다는 그것을 알아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아놓고 잘 정리해 놓으면은 뭐 다른 분들이 쓸 때를 만들어내겠죠. 저는 오늘은 우리말을 뭐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제가 이제 정대현 선생님하고 이대 이제 그 철학과 교수님이셨죠. 그분과 이제 우리 마누라가 이게 올바른 표현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한참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2008년부터 다퉜으니까 굉장히 오래됐네요. 우리 마누라는 올바른 말인가요? 제가 한번 이거만 잠깐 여쭤보고 한번 계속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언수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배경 화면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네, 우리 마누라 혹시 이렇게 이런 말 쓰시나요? 잘못 쓰는 말 같은데요. 안 쓰시나요? 예, 쓰긴 쓰는데, 예, 이게 우리라는 게 그 뜻을 보면은 예, 공동체적인 어떤 너와 나 이런 말을 쓰는 거하고 같기 때문에 이 써도 그렇죠. 안 되는 말로 지금 생각돼요. 그럼 뭐라고 부르세요, 사모님을? 와이프라고 그러든지 뭐 예, 그게 우리라는 말을 혼용해서 쓰긴 쓰는데 그게 예, 우리라는 말을 쓰고 이렇게 그 뜻을 내가 지금 사전을 찾아보니까 예. 이게 잘못 쓰였구나 하는 생각을 듭니다. 정대현 선생님은 내 마누라는 옳고 우리 마누라는 틀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내 마누라는 틀렸고 우리 마누라가 옳다. 과연 이러한 그 아주 쓸데없어 보이는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 집, 우리나라 이런 건 우리 민족, 이 우리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한다면은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문제 상황들을 쭉 열거를 해봤고요. 일단 철학적으로 우리라는 말을 해명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럼 어떻게 우리 문제를 해결해 왔느냐? 집단이라는 문제로 하나 해결을 했고요. 그럼 이제 파시즘, 나치즘 이런 이제 국가 사회주의 뭐 이런 방식으로 공동체주의,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주로 해결을 해 왔고요. 또 한쪽은 실존 철학 쪽에서는 아니 뭐 결국 우리라는 거는 나와 나의 결합 아니겠냐. 이런 관점에서 간단히 뭐 해결할 수 있겠다. 나들의 집합 정도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라는 지평 차원을 해체시키는 방식을 전략을 구사하는 경우도 크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라는 건 그냥 집단의 한 부분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집단, 단체, 집단성이라는 게 중요하다 해서 집단으로 논의를 바꾸는 이런 전략이 하나 있고요.
아, 그렇지 않다. 우리라는 건 실체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체해야 된다라는 피해가는 전략이 있고 그렇습니다. 과연 이런 전략들이 다 타당한지 그걸 알려면은 가장 먼저 우리라는 이 낱말 뜻을 알아야겠죠. 이 기본을 안 하고 계속 공론만 우리가 했던 것이죠. 우리라는 이 낱말의 뜻은 제대로 모른 채 우리가 있냐 없냐, 있다면 어떻게 이거를 해명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엉뚱한 쪽에서 싸움을 벌였다라고 좀 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나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나에는 수많은 종류의 나가 있습니다. 이 많은 종류의 나를 다 설명드릴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는 대학생들에겐 이런 나를 좀 설명을 합니다. 정체성 부분에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진정한 나라는 게 뭐냐? 참나죠. 참나가 있느냐 없느냐. 있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이제 불교에서 진아라고도 하잖아요. 그건 참나가 있냐 없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스님하고 이런 토론을 해야 됩니다. 나라는 게 뭐죠? 그러면 이제 스님들은 답변이 없어요. 나라는 건 안 돼. 아라는 건 말이야. 이건 미몽에 사로잡힌 거야. 이런 식으로 엉뚱한 쪽으로 또 빠져나가죠. 그럼 나가 또 뭐길래 아랑 같은 겁니까? 그게 이렇게 물어보면 토론이 안 돼요. 저는 이제 도망가지 말고 나라는 말이 뭔지부터 해명한 뒤에 서로 이해가 됐으면 나라는 말은 이런 거니까 자, 이걸 가지고 우리 공정하게 게임을 한번 토론을 해봅시다. 이런 쪽입니다. 그럼 이제 참 나라는 게 있다면 참 나가 있으면 빈 나도 있는 거죠. 비어 있는 나, 그럼 채워가는 나 해가지고 시간적인 흐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살아갈 줄 아는 나가 있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현실 속에 어쩔 수 없는 나도 있고요. 현실과 상상을 좋아하는 아름다운 나도 있습니다. 또 잠들어 있는 나도 있고 깨어 있는 나도 있고 뭐 등등 뭐 수많은 나의 종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물어야 되죠. 도대체 나는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자, 지난 첫 번째 강의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나라는 거는 엄마가 아빠가 엄마는 몸소 낳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빠는 아버지는 아버님은 얼러 이제 성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결합을 통해서 얼러서 낳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죠. 어쨌든 나는 이러한 이제 하나의 매듭이라고 말씀드렸던 관계 속으로 태어나고 나아지고 그러면서 내가 또 다른 관계를 거듭거듭 나아가는 나아지면서 나아가는 나다. 이렇게 사람이라는 관념을 갖고 보니까 삶을 살아나가는 거니까요. 나라는 거는 사람의 한 종류인데 어떤 사람이냐? 나아지고 나아가는 사람이더라. 이런 모든 것은 나다. 그러면 이제 나이 든 사람도 나고 갓난아기도 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이제 나의 종류는 다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나의 수많은 종류를 다 합치면 복수로 나들이 될 테고 이 나들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우리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주 쉽게 일단 논의를 해갈 수가 있을 듯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나만 설명하고도 우리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처럼 보여요. 이 전략을 택한 사람이 마틴 부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략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봅니다. 서양에서의 중요한 전략은 인디비듀움이라고 하는 개인화 전략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에 강의해 드릴 내용에서 나올 텐데요. 서양은 끊임없이 무언 물음을 물었다라고 간단히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야 나는 누구인가라고 물어야 제대로 묻는 것인데 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면 잘못 물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순간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데 우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버리면 잘못된 물음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마틴 부버는 서양의 이런 철학적 맥락 안에서 우리가 무엇인지를 묻다 보니까 우리는 나와 나의 결합으로 되어 있더라. 나와 너의 결합이니까
이키두라는 나와 너라는 관계로 보면 되겠다. 그러면은 나, 너 밖엔 이건 나, 너는 실제로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라는 건 따로 실체로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보니까 나 외에 사물들도 있어요. 산 또는 뭐 사물들, 자동차. 어? 그것이라고 말하는 그 나와 너의 관계하고 나와 그것의 관계로 우리를 모두 설명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는데 과연 이것이 설명이 충분히 가능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설명 틀이 필요했죠. 그럼 나와 너 속에 있는 이 대시라는 거 있죠? 요거 이제 말 이음표 요거. 요 이음표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요거는 그냥 어떤 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에너지, 힘 아닐까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니체를 이해하시면 뭐 죄송합니다. 니체까지 얘기하면 좀 너무 멀리 나가는 것 같고 나와 너가 있을 때 그냥 있는 건 아니고 어떤 관계를 짓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어떤 힘이 작동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 힘을 우리가 보통은 사랑, 미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관계를 서로 간에 끌어주는 관계가 있을 때 너와 나가 만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간략히 도식화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미움이 생긴다면 너하고 나하고 이 관계가 끊어지겠죠. 멀어지게 되고 남이 됩니다. 우리가 없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나와 너가 이러한 특정한 관계,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서로가 서로에게로 끌어당기고 끌어주는 이런 어떤 힘, 독일어로 이제 크라프트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이 크라프트라는 거는 자동차가 움직여가는 거는 크라프트, 힘입니다. 우리가 이제 파워라고 할 수 있는 개념이죠. 잉글리시로 파워. 반면에 이제 뮤에겐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좋아하는 힘 종류는 좀 다른 종류의 힘을 쓰게 됩니다. 어쨌든 너하고 나 사이에는 이렇게 달라붙어 있을 때 어떤 서로에게 끌어주는 이런 기계적인 힘이 있더라. 그 힘이 작동하면 우리 너와 나가 갑자기 와로 묶이게 되고 이 와로 묶이면서 우리라는 하나의 관념이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이제 말놀이를 하는 셈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이걸 조금 다시 정리를 해보면 너하고 나 사이에는 어떤 사이가 있다. 이 사이에는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는데 이 사이에 머무는 어떤 힘이 생겨나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있고 이 하나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묶이면 그것이 우리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실체는 아니고 언제든 없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실체는 오직 나하고 너뿐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 그러니까 이걸 이제 원자주의라고도 할 수 있겠군요. 개인주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시작을 보면은 일단 나는 독립된 개체이기 때문에 너의 부름에 의해서 내가 이끌려야 되는 그 너에 의해서 너가 나를 부르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만약 나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내가 태어나려면은 누군가 나를 잉태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일종의 내가 그 잉태에 대한 욕망에 응답하는 것. 그러면 나와 너가 관계를 맺는 것, 만남이 되고 만나고 그 사랑으로 묶여서 서로에게 믿음이 생겨나면 우리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자, 이런 이끌어주는 힘, 사랑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응답하는 관계,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한다든지 이런 관계가 되면 그냥 오히려 이 세계에서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너를 사용하는 것이다. 너의 도구화라는 것이 일어난다. 뭐 이렇게 설명해도 뭐 우리가 목표로 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건립하는데 뭐 충분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과연 그럴까? 이거 좀 더 검증을 해 가야 되는데요. 요거 이제 그 독일어로 쓰인 것을 이제 잉글리시로 번역하면서 I and 너라고 이제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라는 말을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중세 이제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너라는 말로. 그러니까 두라는 말과 거의 발음이 같잖아요. 두라는 것은 이제 아빠, 이제 독일어 같은 경우 아빠가 이제 father입니다. father. 잉글리시로 father죠. 근데 이 father는 공식적 이름이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친해지면은 아빠를 두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말로는 반말이죠. 너라고 부르는 건데 아빠한테 너라고 불러요. 근데 이거는 아주 친한 사이에만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친밀감을 나타내는 겁니다. 거꾸로
거리감을 느낄 때는 앞에다가 해야라는 말을 붙여요. 이름을 부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현수 선생님이라면 해야리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면은 이 선생님 이렇게 불러버려요. 근데 이제 아빠하고 관계가 좋으면 아빠가 어떻게 부르냐면은 너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표현법이지만은 이제 말이라는 건 문화가 중요한 거니까요. 그 안에서는 아주 친밀감, 신뢰,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바로 두 표현입니다. 그것이 이제 잉글리시 없다 보니까 유하고 다르다 보니까 이제 고대 영어를 갖다가 no라고 쓰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실제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갈 때 보니까 아주 추상적인 너라는 걸 만날 수가 없잖아요. 마음을 볼 수도 없고 관계를 다 꿰뚫어 볼 수도 없고 주로 우리가 보는 건 얼굴이죠. 그래서 나는 실체로서 있다고 전제를 하니까 내가 만나는 거는 그때그때마다의 너의 얼굴을 보게 되더라. 근데 이 얼굴이 그냥 얼굴 너가 있고 얼굴이 드러나진 않지만은 영원한 너라는 게 있더라.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 그 신과 내가 너의 관계로 묶였을 때 요때가 이제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보는데요. 이걸 제가 이제 고비라고 표현했죠. 나와 너의 와로 더하기가 아니라 이거는 새로운 어떠한 실체로 거듭나는 겁니다. 곱하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나와 너가 곱해져 가지고 새로운 우리로 거듭 태어나는 거. 많이 뭐 신약 성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금방 아실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낱낱의 너라는 개념이 있을 때는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실제로 우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본래적인 우리가 될 수 없고 그냥 너, 나 합쳐진 개념밖에 없고 더하기밖에 없는데 이 영원한 너라는 것이 등장하는 순간 이 영원한 너와하고는 나하고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라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나와 서로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가 서로 얼굴을 맞대서 수동능동을 이제 넘어서는 그런 이제 맞짝 서로에게 하나의 짝이 되는 내가 있으려면 네가 있어야 되고 네가 있으려면 내가 있어야 되는 서로 상호 의존적이면서 상호 필수적인 이런 관계로 승화됐을 때 영원한 너와의 관계가 됐을 때 뭐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신은 인간을 필요로 하고요. 인간은 신을 필요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둘의 관계가 맺어졌을 때 우리가 태어나더라. 우리가 만들어지더라.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나는 또 다른 너일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나와 너는 사실 동등하다, 평등하다 이런 관계를 본다면은 낱낱이 모래알처럼 뭉친다고 새로운 어떤 덩어리가 만들어진 건 아닐 테고 또 신이라는 건 증명하기도 어렵고 또 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신 없는 경우에도 우리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아무래도 설명력이 너무 낮아요. 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흔히 떠오르는 국가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제가 영화 한 편을 간략히 보여드릴 건데요. 자, 변호인이라는 영화입니다. 많습니다. 앞부분은 이제 도입 부분인데 이제 재판이 벌어지는 발언해 부분입니다. 자, 그럼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있죠. 검사와 변호사, 판사가 모여서 사실에서 대동건설에서 스카우트 들어왔다며? 아, 그렇게 중요한 일 앞두고 빨갱이들 뭐하러 변호해? 예. 아, 누구 친척 있어? 누군지 얘기하면은 내가 좀 더 신경 써줄게. 네, 국가보안법 사건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사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도 어떤 변호사도 맡으려고 안 하는 상황인데 이 변호인이 지금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학생들 독서 모임에 가담했던 학생들이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입건이 돼가지고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형사 1부 819단 7929 국가보안법 위반 있습니다. 변호인 아직 재판 시작도 안 했어요. 재판을 안 시작했으니까 제기하는 겁니다. 뭡니까? 만약 합당한 이의 제기가 아니면은 변호인이 재판 진행 방해했다는 사실
네, 기억할 겁니다. 형사소송법 280조를 보면 공판장에서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한다 이래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즉시 포승줄과 수갑을 풀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75조 제3항을 보면 피고인은 재판장의 정전에 좌석한다 이래 적혀 있습니다. 봐요. 그 국보법 사건 처음 헌법 맡아서 제26조 4항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법리적인 판단은 오로지 이 재판에서 제시하는 증거 위에서만 해야 됩니다. 재판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피고인을 죄인 취급하는 그 어떤 법정 관행도 본 변호인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공권력의 부당한 사용, 그걸 가리는 게 이번 재판의 핵심 아닙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자, 우리 시간이 조금 검찰 측 지나서 공소 사실 진술하세요. 1981년 3월 8일 이래 피고 박 뱅국이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유학 보내주거든. 자, 이제 국보법 네, 사건의 네, 손을 끝났다. 떼라고 지금 재판은 끝난 얘기입니다. 만류하고 있죠. 너 야, 성배야. 앞길이 창창한데 성배야. 국보법 사건 맡으면 너 망한다. 그래서 변호사 만류를 하고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증인의 핵심 이름과 소속을 말해 주십시오. 장면입니다. 내외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 엄태남입니다. 내외정책연구소에서 하는 주 업무는 뭡니까? 불온서적 감정입니다.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이 책은 공산주의자이자 역사가인 이에치카가 저술한 책으로 일반 학생, 노동자들에게 공산주의 혁명과 체제를 타당시하는 역사관과 그 사고방식을 포식해야 할 위험성이 있는 불온책자입니다. 따라서 본서를 소장 학습하는 사람은 공산주의 이론 학습에 관심이 있다는 판단을 가능케 합니다. 증인이 속한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사항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측 반대 신문하세요. 연구소 사무실이 어디입니까? 위치 말입니다. 연구소 사무실 위치. 서울시 용산구에 있습니다. 주소는 어째 됩니까? 글쎄요. 일하는 곳 주소도 모릅니까? 그게 위법은 아니잖아요? 변호인, 나도 법원 주소는 정확히 몰라요. 재판과 상관없는 질문으로 지연시키지 말고 반대 신문하려면 좀 제대로 하세요. 예, 모르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중구 예장동 32-16번지 맞지요? 예, 알겠습니다. 뭐 주소를 모른다 카이.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그거 안기부 감찰실 건물 맞지요? 안기부 주소는 국가 기밀 사항입니다. 지금 변호인은 국가 기밀 정보를 누설하고 있습니다. 예, 확인해줘서 감사합니다. 안기부 맞네요. 증인, 위에서 이거는 빨갱이 책이다. 이러면 책도 안 읽어보고 감정서 쓰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변호인은 추측에 의한 단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했으면 이러지도 않지요. 증인은 여 보고서에 EH카가 소련에서 오랫동안 산 공산주의자라고 써놨는데 맞지요? 예, 조사해보니까 소련에서 오래 확실합니까? 소련 빨갱이? 확실합니다. 아니면 내 성을 갈겠습니다. 뭐 성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맞습니다. 소련에서 살기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뭐로 와? 소련 사람도 아니면서 소련에서 살았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EH카는 6.25 때 우리를 위해 참전한 우방 영국의 외교관이었습니다. 소련에는 영국 대사로 파견나가던 겁니다. 지금 변호인의 주장에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변호인, 사실 입증 증거 있습니까? 이 문서는 영국 대사관에서 보내온 전무입니다. 에드워드 칸은 런던에서 태어났으며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영국인으로 영국을 위해 헌신한 외교관이며 존경받는 역사학자이다.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공산주의 사상을 옹호하는 책이 아님을 밝힌다. 아울러 역사란 무엇인가가 한국 독자들에게 많이 읽혀지길 바란다. 영국 외교부. 이 학생들 빨갱이 만들라고 인자는 6.25 때 참전한 영국 외교부도 빨갱이라고 우길 겁니까? 본 변호인은 역사란 무엇인가를 포함해서 피고인들이 읽었다는 불온서적 10여 권을 오늘 아침 서점에서 사가지고 왔습니다. 시중에서 아무나 살 수 있는 이 책들은 서울대에서 권장도서로 추천도 했습니다. 이 책들이 불온서적이면은 대한민국 최고 대학이라 하는데도 불온단체라 이 얘기입니까? 판사님, 검사님, 그 불온단체 출신이신데 이거 어찌 된 겁니까? 이 엉터리 감정처럼 이 사건은 온통 엉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재판 절차를 보셨는데요.
미리 좀 이렇게 형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양형 또는 이제 결과를 예단하고 다 정해 놓은 듯한 느낌을 좀 주고 있어요. 정의로운 절차, 뭐 이것이 어떻게 지켜질 수 있을까? 정해져 있지만 이걸 안 지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 보니까 우리끼리 나눈 것 같아요. 우리는 뭐 민주주의 수호자, 저기는 빨갱이. 우리 안에 또 다른 우리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말고 나머지는 적, 그들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적에게는 아주 불리하게 해석하는, 과연 이럴 때 이것이 제대로 된 우리다움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국가라고 한다면은 국가는 이런 수많은 우리들, 다양한 우리들을 모두 공정하게 또는 정의롭게 다스려 나갈 수 있는 뭐 그런 절차를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우리가 이제 북한을 너무 모르잖아요. 북한 사람들 또 우리 남한 사람들 잘 모르고 서로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무조건 통일을 외친다고 통일이 바람직한 걸까요? 또는 이렇게 이제 통일 경제 쪽으로 통일을 무조건 경제 측면에서 외치는 것도 과연 이건 특정한 세력에 의한 외침이 아닐까요? 과연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걸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도대체 우리 안에 우리가 또 수없이 많이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이해해왔던 우리라는 개념은 실제로는 우리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무리였던 것 같다. 통일도 이것도 결국은 우리의 소원이라기보다는 무리, 어떤 특정 무리의 소원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앞에서 이제 마틴 부버가 얘기했던 그 우리도 결국은 덩어리 또는 우리 이런 것보다는 무리 같은 개념으로 나들을 합쳐놓은 더하기 해놓은 것에 불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요. 무리가 그럼 뭐냐? 무리와 이제 우리를 이제 오늘은 그걸 구분할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무리의 종류에는 대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중은 매스, 잉글리시로 매스를 번역한 거잖아요. 일본 학자들이 번역을 한 건데 그냥 번역하자면 매스는 그냥 덩어리란 뜻입니다. 너무 이상한 말처럼 들리지만 살을 덩어리라고도 할 수 있고, 살. 어떤 것들이 무너지지 않고 또 떨어지지 않고 한데 뭉쳐 있는 것,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여럿이 떨어지지 않고 뭉쳐 있어서 한데 흘러가는 것처럼, 물처럼 흘러가면 그것을 우리가 덩어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흘러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리는 물이란 말에서 왔으니까 물처럼 흘러가는 거죠. 솥대처럼 우두머리가 있어서 우두머리가 앞에 있으면은 그 우두머리 앞에 있는 우두머리를 따라가지고 모두 일사불란하게 뒤따라가는 것, 추종하는 것, 맹종하는 것, 이것이 이제 무리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덩어리가 이제 하나의 지도자, 우리가 이제 히틀러를 떠올리시면 되는 거죠. 히틀러가 이제 스스로를 이제 지도자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게 뭐냐면 이끄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뭐 좀 고상하게 번역된 것처럼 보이지만 본래 뜻은 이끄는 사람, 맨 앞장서서 길을 이제 잡아 나가는 사람, 이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덩어리가 갑자기 하나의 손가락질을 통해 가지고 물처럼 쭉 흘러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무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 무리가 나름대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어 가지고 거기에 거스르는 건 모두 죽입니다. 모두 파괴하죠. 그러니까 무리는 강력한 어떤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돌파력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중이라고 할 때 우리는 긍정적으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독재라든지 또는 부정이라든지 이런 잘못된 전통이라든지 또는 이런 신분 계급이라든지 이런 걸 타파해 나갈 때 그 민중의 어떤 혁명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민중을 무리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무리는 그거 잘 쓰면 혁명의 길로 또는 세상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길로 힘으로 바꿀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또 파괴력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중국에서나 폴포트 같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군중을 동원해 가지고 3천만 명, 2천만 명, 또 이제 뭐 그 스탈린 같은 경우도 3천만 명을 학살하는
이런 일들을 저지르잖아요. 그거는 군중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무리는 지도자에 따라 가지고 악의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또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될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무리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는 이쪽으로 가자 그러면 가고 저쪽으로 가자 그러면 가는 소떼와 같은 경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지중으로 바꿔 나가야 된다. 이제 슬기둥이라고도 할 수 있고 슬기무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슬기로운 사람들이 한데 무리를 짓는 이 말이 좀 이제 서로 모순을 일으키는 부분도 있는데 슬기로운 무리가 탄생한다면 지중이 탄생한다면 아마 세상을 빠르게 변화시키면서도 파괴하지 않는 서로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군중의 시대라는 책을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찾아보시면은 이 군중의 시대가 어떻게 우리라고 말했던 것이 무리로 바뀌어 가는지 그래서 이런 독재 정권들이 탄생하는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파쇼, 나치즘 이런 것들이 탄생했는지 그런 것들을 아주 잘 분석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의 한 편의 영화를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사람이세요? 권투를 인도에서 배우는 핫산입니다. 학생인데 다문화 가정 어머니가 이제 필리핀 사람이고 아버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도 도망갔고 이제 아빠가 아니에요. 곱사등이 시불놈들아. 아빠인데 어렵게 살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자기 차에다가 이렇게 누가 욕을 써놓은 거예요. 의로운 이 선생님께서 범인을 찾으려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나와보라고. 안 지워진다. 2층.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이고요. 너 누구세요? 2층 살아요? 무슨 일이세요? 그 아저씨 있죠, 그 남자. 예? 그 남자 좀 나와보라 그러세요. 왜 그러시는데요? 아니 차를 여기 나와봐! 뭐 여러 씨발놈들이 저 아직부터 나왔네. 씨발 식전 대바람부터 남의 집 대문을 차고 씨발 왜? 당신이 타협 방문하지. 욕쟁이에다가 이제 술수정꾼이죠. 어? 아니 안 냈어 내가. 이 씨불놈들아. 왜 씨발놈아? 당신이 쓴 거지 이거. 양반 당신밖에 욕할 사람 없어 이 동네에서. 야 이 인간아! 왜 씨발놈아? 내려와! 술 먹었지 어제? 그래 씨발놈아. 기억 안 나지? 형나 씨발놈아. 기억 못하지? 내려와 봐봐 인간아! 싫어 씨발놈아. 네가 올라와. 야 이 인간아! 씨발놈들이. 아 집에 드치. 야 저 더러운 집만 골랐어. 28-4. 그렇지. 아, 스페어가 없다니까. 주차를 이렇게 시켜야지 이웃 간에 분쟁이 없지 말이야. 차 끌고 네 가지. 염치 없이 남의 대문을 뚝 막고 주차를. 어쨌든 저희도 사과를 드릴 테니까 그냥 사과하시면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뭔 사과요? 이거 내가 안 그랬다니까 이 양반들아. 희한한 사람들이네 진짜. 정정해 나오는데 저 끝까지 이 양반은 진짜 씨불놈 술 먹었다. 아이고 씨발 병신들이 떼거지로. 뭐? 누가 씨발 지금 병신들한테 세줘가지고 동네 집값 떨어지게. 네, 이제 사단이 나게 되는 거죠. 아들이 권투를 배우고 있으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그런 욕을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더 이상한 아들 아닙니까? 제가 저 애들 가르치는 사회선생인데 학교에서 교육을 하면 애들이 집에 와서 저런 사람을 만난다고요. 애들 볼 면목이 없어 제가. 어? 자기 집 앞에 차를 세워놨는데 못으로 긁어서 낙서를 하고 이 못으로 타이어 펑크 내고 이게 정상입니까? 거기가 왜 저 사람들 집 앞에 내 집 앞이지? 대문이 딱 붙어있는데 어떻게 그 당신 집만 돼? 나는 내 집이고 저 양반들 새들이 사는 거고. 그 새들어 살면은 그럼 자기 집 앞 쓰면 안 돼?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예? 아저씨, 선생님 말 틀린 거 없어요. 그럼 씨발 내 말은 다 틀렸어요. 제 학생이 제 담임인데요. 그 평소에 아주 착실한 학생입니다. 선처를 좀 해주시면 제가 학교에서 원래 문제 안 되지. 제가 봐준다고 됩니까? 확실하다고 얘기하고 합의를 있잖아. 봐야죠. 예? 자, 아저씨. 그 아저씨도 도색값 물어줘야 하는데 그냥 화해하는 식으로 좋게 끝내세요. 예? 그 깍동차 씨발 그 내가 도색해주고 말지. 저이 새끼들 할 겁니다. 안간 가서 씨발 콩밥을 처먹어야지.
정신 번쩍 들지. 씨. 나 합의 안 해. 합의 안 해. 법을 합시다. 법. 당신 법 좋아해? 그럼. 그 법대로 한번 해봐. 그럼. 개인재산 침해, 인권 유린, 정신적인 고통에 따른 피해 보상 한번 해봐. 씨발, 내 눈은 난 인권 없나? 난 치매 없나? 씨발 이거 너 알고 어떻게 하는데 그럼? 오빠! 오빠가 먼저 잘못했잖아. 그만해. 씨발 동네에서 나한테 2개 바꿔주고 씨발.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아유, 아닙니다. 제가 이 자식놈 교육을 잘못 시켜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뭐해 빨리 사과드리지 않고. 야마 더 한다. 저 아버지 말씀 안 듣고. 빨리. 죄송합니다. 일어나. 에이씨. 아저씨! 예? 여기 사인하고 가세요. 사인은 씨발. 아이 씨발 문을 잠그려면 다 잠그고 열면 다 열어놓던가 씨발. 아저씨! 사인 제가 대신 할게요. 네. 네. 사모님이세요? 동생이에요. 네, 이 노총각이 갑자기 표정이 바뀌죠. 감사합니다. 네. 부인인 줄 알았더니 아이고, 동생이구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네마다 저런 분들이 계셔. 선생님 안 가세요? 동생이라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동생이라네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